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자체만 살펴보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기업 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 중 3분의 1 정도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4%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그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어젯밤 기준으로 봤을 때 4%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 다우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 나머지 지수는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1% 상승을 하면서 33,984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에서는 소폭의 하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0.02% 하락하면서 4,18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0.34%가 빠지면서 14,09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엇갈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이내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00선을 내준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도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775명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또 700명대로 집계가 된 만큼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6%가 빠지면서 3,190선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큽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1.34%가 빠지면서 1,00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7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물지수도 0.9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7선을 지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08종목이 오르고 있고 656종목, 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255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09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때와 같은 양상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737억 원, 또 기관은 1,60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3,355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93억 원, 또 기관은 5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482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의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만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72%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2.59%가 빠지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출은 8조 4,942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3,2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LG화학의 경우에는 바이오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트랜스테라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후보 물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주가는 오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의 경우엔 지금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SUV인 코나 N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나 N은 현대차 N 브랜드의 첫 번째 SUV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7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코 바이오메드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중앙체 진단키트인 테키 트러스트에 대해서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 채널과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회복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매출은 1조 3,875억 원, 또 영업이익은 1,9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HM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의 길이도 꽤 긴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7%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1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50주 신고가도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선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성과와 운임의 동반 상승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주가를 보시면요. 현대 미포조선의 경우에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6,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우조선해양도 보겠습니다. 2.37%, 2.1% 상승하면서 32,4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까지 보겠습니다. 0.67%의 강세가 짚어지고 있습니다. 1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 사이에도 지금은 호재가 전해져 있지만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미코 바이오메드의 주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의 주가를 보시면 5%대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8%대 상승률이 기록이 되면서 14,5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는 테라젠 이텍스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증식을 막는 항바이러스 단백질 17종류를 발견했습니다. 김빈내리 단장팀이 발견을 했고요. 테라젠 이텍스는 김 박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쿠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3%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데요. 공모주 청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경쟁률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들은 운수창고와 보험, 은행, 운수장비 업종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큰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2%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조기목재와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빨간불을 켜는 업종은 없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종에서는 3.22%의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또 종이 목재와 기계 장비, IT 하드웨어에서도 2% 넘는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1.88%의 내림세가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HMM, 한국금융지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신풍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아요. 아, 뭐 어떤 일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지수는 좋지 못해서 제가 기분 좋다라고 말하기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어제 댓글 어필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님. 보셨나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가 뭐 추첨을 통해서 저희한테 뭐 스튜디오에 모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단 거 아닐까요? 이게 근데 어떻게 저희가 추첨을 하고 또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댓글 달아서 모시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고 맞아요. 뭐 카톡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자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메일을 좀 남겨주시면은 댓글에다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좀 추첨을 해서 그분한테 보내면 선정이 되신 분에게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선정이 되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요 저희와 정말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데요. 뉴욕 증시에 투자한 우리 서학 개미들이 있잖아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를 넘으면 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250만 원 수익이 이상 나면 250만 원. 네,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이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면은 미국 주식으로 이제 250만 원 되면은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22%나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세금 폭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거는 뭐라고 좀 할 수 없는 게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제 250만 원 이상의 1년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은 22% 세금을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원래 있는 거고. 해외 주식 시장에도 원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국내 시장에는 이제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 약간 도입되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쨌든 지금 작년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이런 게 좀 난해하죠. 왜냐하면 이제 5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직접. 스스로.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 사업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5월에 신고하는 게 뭐 낯설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냥 직장인이다. 그냥 직장인이면은 세금 신고 따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금 신고 안 하시죠, 따로. 그냥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그렇죠. 회계팀이랑 뭐 인사팀 이런 데서 관리팀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처리해 주시잖아요. 회사랑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랑 연계돼 있는 이 뭐 세무사랑 뭐 회계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무사무소에 이제 연결돼서 세무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공제 뭐 나오고 이렇게 뭐 나와요. 보통 만약에 4대 보험 가입자라면 따로 신고를 안 해요. 그렇죠. 세금 신고. 근데 이제 사업소득세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식이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난감할 텐데 이거를 따로 뭐 이거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상당히 좀 난처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 지금 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등등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미 마감을 했어요. 이런 거는 또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자, 근데 이번 신청사 수가 작년 대비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셨으니까요. 많이 뛰어들었고 사람들이 또 수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있어요. 250만 원이 내가 작년에 못 벌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못 벌었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돼요. 250. 근데 이거는 250만 원 이상 벌어야 됩니다. 벌었다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은
작년 같은 화랑장에서는 네. 250만 이상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 못 벌었다. 네.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약간 반성을 해야 돼요, 솔직히.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물론 워낙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뭐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랬다면 네,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250만 원 이상 벌었어야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내 250만 원 못 벌었다. 그러면은 진짜 작년 내가 투자를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곰곰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의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네, 방법이 잘못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방송도 보면서 좀 바꿔 나가야 될 자신이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만약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어야 되고 그러셨던 분들은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50만 원, 만약 249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은 세금을 0원 내면 돼요.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럼 250만 원 벌어도 0원 내면 됩니다. 하나도 안 내도 돼요. 250만 원까지. 근데 251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작년에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미국에서 뭐 미국 투자했는데 251만 원 벌었으면 여기서 250만 원 빼요. 그럼 251 빼기 250 되면 1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만 가지고. 네, 만 원에 대해 세금을 무는 거거든요. 만 원에서 22% 세금. 그럼 만 원에서 22% 세금이니까 2,200원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만약 252만 원 벌었다 그러면 252만 원에서 250 빼서 2만 원에 대한 22%인 4,400원을 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단위가 커지면 상당합니다. 만약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250을 빼서 22%인 55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작년에 1억 250만 원을 벌으셨던 분이 있다고 쳐봐요. 아니, 그 있어요. 있으시겠죠. 많죠. 뭐 10억 버시는 분도 있고 100억 버신 분도 있어요. 큰 손들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목표도 그거고. 뭐 250만 원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1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집에서 먹고 놀아도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은 벌어야 돼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1억을 내가 먹고 놀려면 1억을 벌어야 되는데 1억 250만 원을 버셨던 분은 여기서 이제 공제금액 기본 공제금 250을 빼면은 1억 25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니까 1억이 되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22% 적용하면 2,2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2,2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2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4,400만 원 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만약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배우자의 인적 공제 뭐 등등 있어요. 뭐 이 공제 같은 거 보통 이제 세금 하면 연말정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국세청 막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에 공제되는 건 어느 정도 있는데 크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억을 벌었다. 2,200만 원을 내야 되고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 정도 대략 내야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으로 내는 양도소득세가 꽤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꼼수인데 근데 이것도 이런 꼼수도 사실은 만약에 수익이 크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정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에 1억, 2억씩 버는 사람이면은 이런 꼼수는 안 먹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50만 원 비슷하게 벌고 있다. 하루, 한 달에, 1년에. 그러면 이 꼼수가 먹혀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250만 원 넣으면은 거기서 세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공제금액. 그러면은 내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9만 원까지만 딱 올해 말에 파는 거죠. 12월에. 그럼 만약에 뭐 테슬라로 249만 원 벌었다. 그럼 테슬라를 전량 12월 말에 전량 매도하고 1월 처음에 이제 개장했을 때 뭐 1월 3일이 될 수도 있고 1월 4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말 1월 1일은 이제 그 주말이니까 아니 공휴일이니까. 뭐 미국은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뭐 1월 2일이든 그때 첫 개장일 날 다시 사는 거예요, 테슬라를. 그러면 이제 250만 원 밑으로 팔고 이제 다시 샀으니까 요거 다시 먹으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250만 원보다 비슷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절이 가능한데
훨씬 막 1억, 2억씩 벌면은 이거 네. 안 되죠. 1억씩 1년에 버는데 어떻게 250만 원만 딱 맞춰서 팔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런 건 안 통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또 약간 뭐 꼼수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그 계좌를 좀 나눠가지고 근데 계좌를 나누는데 만약에 나다 송범선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은 이 송범선이 뭐 NH투자증권에서도 하고 삼성증권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다 합산해서 250만 원 부채세 매기인데 이건 진짜 좀 이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하면 내가 250만 원 벌고 이 사람 250만 원 벌고 250만 원 벌면은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또 이 사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250만 원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횡령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나 이 돈 내 돈이다. 이러면은 법정 소송에 갔을 때 날라버리면 이 사람이 날라버리면 법정 소송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이겨요. 왜냐면 이 사람 계좌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차명 계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권장을 안 드립니다. 당연하겠죠. 네, 권장 이런 건 진짜 꼼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250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50만 원 벌려고 그거 벌려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히 막 몇천만 원 넣고 이런 거는 그 이분을 진짜 뭐 가족이면 그럴 수 있겠다면. 그럴 수 있겠죠. 가족이 아닌 그냥 친구라도 갑자기 의절할 수도 있고 법적인 소송 싸움에 걸려서 소송해도 제가 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좌 명의가 이 사람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20% 정도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되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낼 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제부터 여기가 또 중요해지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또. 미국 주식은 사실 원래 250만 원 이상이면 다 냈었어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돌이키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세금을 항상 이제 더 거두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약간 무슨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약간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듯이 세금은 항상 모든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더 거두려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꾸.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좀 힘든데 국내 주식은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금액으로 안 매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수익이 났을 때. 근데 이건 있었어요.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매기긴 맸는데 한 종목에 10억 이상, 한 종목 10억 이상 샀던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10억 한 종목을 10억 갖고 있으면은 솔직히 그런 분이 잘 없잖아요. 없죠. 좀 돈 많으신 분들만 이제 하지. 뭐 10종목 나눠서 1억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렇죠. 한 종목에 막 이렇게 10억 갖고 있는 분 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자 세금이다. 부자 세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바뀝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2년 뒤에요. 5천만 원 이상 1년에 수익이 생기면은 양도소득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만약에 1억이 수익이 났어요. 그럼 1억의 수익이 나면요. 5천만 원을 빼고 공제금을 빼고 5천만 원에 대해서 22% 무니까 어떻게 되면요. 1,100만 원 내야 돼요. 원래 안 내도 되던 거를.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만약에 원래 1억 수익이 났어요. 1억 수익이 나면 세금은 이제 거래세만 내고 거래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0.3% 뭐 이 정도 되는데 0.2%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내고 나는 0.2%, 0.3%만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1억에 대해서 0.2%, 0.3%만 내다가 이제는 1,1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돼요. 거래세도 내고 1,100만 원 추가로 내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거 22%를 내는 거니까. 상당히 이거는 세금 폭탄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은 1억에서 5천만 원 빼는 게 상당히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만약에 10억, 100억 이렇게 큰 손 단위로 가면요. 더 심각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분산 투자가 안 통한다. 세금 꼼수로 안 통한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은 이건 좀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요. 여러분의 꿈이 결국은 이제 주식 부자잖아요. 그렇죠. 주식하는 이유 지금 뭐 5천만 원 이하로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닐 거예요. 당연하죠. 1년에 그래도 막 10억, 20억씩 벌려고 이제 주식을 다 뛰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5천만 원까지 안 벌더라도 그 지금은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사실. 경험치를 근데 쌓으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이제 지금 당장 그래도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에 갔을 때 결국은 주식으로 성공의 가도를 밟으면은 결국은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지금 2023년에 지금 문다고 하는데 이거를 빨리 국민청원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와서 이거를 하지 말도록 네. 청을 해야 돼요. 이 저 공매도도 이제 5월 3일날 풀리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데 공매도 풀리는데 이거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은 주식이란 이 사다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무너지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해도 상위권 이제 펜트하우스의 길로 올라가려 해도 내가 절대로 펜트하우스 살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생겨요. 네. 펜트하우스는 이제 꿈꾸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펜트하우스 살고 싶다. 이렇다면은 또 고급 세단 뭐 외제차 몰아보고 싶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거 빨리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뭐 250만 원에 비해서 물론 외국엔 250만 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5천만 원 크다고 생각해서 뭐 안심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 부자의 길을 걷게 되면요. 결국은 다 싫어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요즘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 호환 마마면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 질병 이런 거.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쵸. 세금. 그래가지고 세금을 옛날에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그거 물고기 잡는 거, 뭐 영화 봤어요, 아무튼. 무슨 영화 보셨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아무튼 조선시대 영화 봤어요, 흑백 영화. 네. 거기서도 막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은. 뭐 아실 겁니다. 설경구 나오는 영화. 있어, 변요한 설경구 나오는. 제목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군포를, 깐나 애기한테도 군포를 매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서 깐나 애기 태어났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그 군포가 이제 세금이죠.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세금 내. 그러니까 그만큼 막 울고 짜고 막 그러면서 막 걷어차고 이런 게 나오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요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2023년 되기 전까지 진짜 결사 반대해서 버스 빨리 대절해가지고 이번 버스 한 10대로 이제 한국거래소 쳐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10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런 거를 빨리 여러분이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 뒤부터는 우리 주식에서도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양자 암호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를 완료했다고요? 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입니다. 네, 국가에서 또 이렇게 관리하는 유일한 독점 공기업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에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서 기술력도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고 있어요. 한국전력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전봇대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전봇대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정말 이 최첨단 기술로 양자, 그러니까 안면도에서 태안 변전소가 40km 구간에 이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양자 암호 통신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양자 역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양자 역학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1시간, 2시간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이해 못하고 예전에 저희 양자 역학 배웠어요. 저는 배웠는데 아인슈타인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이게 뭐 미세 입자 물리 막 들어가지고 그 앤트맨 있잖아요. 앤트맨 영화가 막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막 그런 거더라고. 막 세포 단위로 줄어들었다가 막 몸속에 들어갔다. 이런 양자 역학인데 이런 양자 역학을 가지고 암호를 만든 거야. 암호. 요즘 암호화폐 그러잖아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근데 저는 가상화폐보다 암호화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상화폐면은 그거죠. 그 사이버 머니처럼 게임에서 리니지도 사이버 머니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가상화폐인데 근데 왜 암호화폐면요. 암호를 걸어두는 거예요. 해킹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거는 만약에 어떤 해커가 진짜 실력 좋은 해커가 그 리니지 본사 NC소프트를 털어버리면요. 다 털려요 그냥. 그 사이버 머니 뭐 아이템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럴 정도의 수준급 해커들은 잘 없겠죠. 그 정도는 막 진짜 미국의 FBI 뭐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아니면 진짜 실력이 좋다고 천재성 해커. 근데 이 양자 암호화폐는 그 블록체인을 걸어 놓으면요. 해커가 해킹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의 양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해킹해가지고 내 컴퓨터로 옮기면 되잖아요. 서버로. 네. 근데 그걸 암호를 걸어놨는데 그 암호가 양자 암호 이런 거기 때문에 해킹이 안 돼요. 블록체인은. 네, 그 정도의 실력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나중에 뭐 기술이 더 발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자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근데 어쨌든 이 양자 암호를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에 네.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이런 시설에 네. 전기 시설이죠. 전봇대 같은 시설 여기다가 이걸 도입해서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못 도도록 해킹 못하도록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지금 해가지고 한국전력이 지금 엄청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인문계열이라 그런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도 많고 특히나 또 이제 광섬유 복합 가공 지선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셨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한데 용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렵죠. 네, 이제 어려운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 만약에 번개가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번개가 친다. 여기 낙뢰가 탁 내렸어요. 그러면 이 전선에 지지직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가끔씩 앵커님도 집에서 막 정전되고 이런 거 예전에 있었나요? 어렸을 때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최근에 안 그러죠? 최근에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 그러면 저도 정전 많이 됐었는데 왜 그러면요 이게 낙뢰가 여기 번개 치잖아요. 전선에 전봇대 전선에 그러면 이게 방전이 돼요. 이게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버리잖아요. 배터리 다 되면.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 추운 날에 핸드폰 나 100%까지 채워놨는데 이거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핸드폰 꺼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이거 너무 추우면 방전되거든요. 배터리가. 이런 것처럼 너무 추워도 전기가 나가버리고 이 낙뢰 번개가 쳐버리면 이 전봇대 쳐버리면요 이게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프가 되는 온오프에서 오프 꺼져버립니다. 전기가. 그러면 이 전봇대가 각 가정이나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지금 생방송을 촬영하다가도 이게 갑자기 꺼져요. 그냥 블랙이 돼가지고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는 번개가 내리는 거 막는 게 바로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이에요. 차단하는 거. 방전되는 거 차단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전봇대가 번개 쳐가지고 맛이 가는 거를 막는 용도, 차단하는 용도가 이 피레침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피레침을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세워두죠. 건물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 보통 왜 세워놓으면 이게 번개가 치면 여기 피레침을 전기 빨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으면 번개 맞아 죽으니까. 그렇죠. 뭐 집에도 내리고 나무에도 막 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피레침을 설치하는 건데 산 위에 설치하는 건 이제 나무에 내려가서 산불로 번질까봐. 뭐 그런 거 막는다. 아무튼 이게 지금 피레침 같은 역할인데 한국전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기 나가버리면 한국전력 욕먹잖아요. 당연하죠. 너네 공기업인데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고연봉 받으면서. 이런 욕먹으니까 자꾸 이런 거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 쳐서 끊어지면은 각 지역에 공급을 못 하니까 전기를. 그래서 깜깜한 경험 이런 것들을 요즘은 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전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일하고 있는 거네요. 이 암호 기술을 또 테스트 베드를 적용해서 이 또 왜 암호를 적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싫어하는 그 집단이 있다고 쳐봐요. 뭐 IS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막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막 9.11 테러 일으켜서 쌍둥이 빌딩 무너지듯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천재 해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막 천재 해커가 우리나라를 박살내고 싶어요. 아니면 만약에 북한이 그랬다 쳐봐요. 북한이 미사일도 가끔 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해 오면요. 우리나라 다 정전돼요. 우리나라. 만약에 여기 이런 거 다 해킹하면은. 근데 그런 걸 막고자 아무튼 이런 암호를 걸어놔가지고 암호 키를 안전하게 걸어놔서 생성 분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전에 막을 수 있는 전기 뭐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우리가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엄청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더해서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된 소식도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과 함께하는 건가요? 네, 친환경에 이제 맞춰서 그렇죠. 이제 풍력 사업 이렇게 풍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두산중공업과 대한전선, 상강 M&T 이 기업들과
또 44곳의 이런 여러 회사들과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상 풍력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이나 석탄, 석유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으로 많이 하는 거죠.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바다에 보면 바닷바람 막 불잖아요. 그거 다 이 풍차 돌아가면요, 다 전기로 막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지역들에 가보면, 바다에 가보면 이런 게 많아요. 풍차가 실제로 뭐 저기 오이도 넘어서 대부도 쪽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탄도 이런 쪽에 가면요, 풍차가 쭉 있는 길도 있어요. 풍차가. 예, 그런 것들이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MOU를 맺고 해상풍력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26% 성장하고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뭐 해상풍력이 앞으로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친환경에 맞춰서. 저는 여기에 한전이 또 앞장서서 네. 주력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상 풍력 산업도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인데 이런 요구에 발맞춰서 한전도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 주가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전력은 주가 전망은 좋아요. 좋나요? 네. 네, 왜냐하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국가 공기업이고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민영화 시킬 수가 없어요. 민영화 시키면은 이거 전기값 막 올려버리면은 지금 받는 전기가 만약에 이 정도 썼을 때 1,000원이면은 이거를 서로 경쟁해서 가격 올려버리면 막 10만 원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기존에 만 원 내던 분이 전기값이 갑자기 고지서 날라는데 한 달에 10,000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전기값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민영화시켜서 사기업이 이렇게 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공기업이 맞는 거고, 코레일이랑 비슷하죠. 철도도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또 양자 암호 통신도 적용하고 해상 풍력도 하고 굉장히 또 기술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이거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좀 조정 받다가 어제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어제 그렇죠. 괜찮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 네. 보시면요, 여기 이런 상당히 좀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네. 여기 모처럼 나온 거라 가지고 또 오늘 약간 눌리긴 하지만 시장이 눌려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저는 네. 뭐 큰 추세 전환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월봉으로 보시면요, 네. 이거는 지금 되게 싼 가격이에요. 지금 63,700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간 24,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장기 투자를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종목을 손절을 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손절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그냥 3년, 5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한국전력 망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두시면서 접근하신다면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전기값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니까. 또 회사가 유지를 하려면 전기값 올려야 또 직원들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월급도 조금씩 인상하잖아요. 호봉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전기값 올려야지 이거 직원 월급 주니까 이것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지금 전기값 팍팍 못 올리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50% 이상 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저는 한국전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 기술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기조에도 발맞춰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조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줬는데요.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륜사관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옥수수 가격의 상승 등 비료 관련주가 오르는 걸 보면서 이 CJ제일제당의 비료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을 포함해서 계속 파네요.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인데 버티기가 힘듭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40만 9천 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4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비비고 만두 대박! 비비고 만두 대박. 맛있죠? 네, 비비고 네. 만두가 전 세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링링 만두 전 세계 1위
만두 기업이었던 냉동 만두 기업. 네. 링링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는데 계속 1위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시청자분이 굉장히 좀 잘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네. 뭐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네. 옥수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CJ 제일제당의 뭐 네. 비료 사업이 좋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네. 내가 느끼는 이런 물가 같은 거는 바로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기업 탐방 안 가도 사실 기업 탐방이라는 게 저는 식품주가 좋은 거는 그거예요. 기업 탐방을 CJ 제일제당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네. 그냥 마트,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도 다 그게 기업 탐방이에요. 아, 그렇죠. 잘 팔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맞네요. 네. 매대에 이렇게 네. 전시해 놨잖아요.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 돼지고기 가격 당연히 상관이 있죠. 만두에도 돼지고기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런 투자, 일상생활에서 스트리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라.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판다는 거는 네. 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기금이 뭐 미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걔네도 파는 거거든요. 규율이 있잖아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파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주기나 뭐 이런 것도 추가로 프리미엄 시장 키우려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상품도 나오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 흐름도 이렇게 산을 이루다가 산 두 개 읽고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고 이 종목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륜사가님께서는 지금 보니까요. CJ 제일제당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전문가님께서 지금 칭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네,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로 3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2조 9,632억 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3조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370억만 올라가면은 3조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32억 원 나왔는데 146%나 늘었어요.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서 밝혔고요. 실적 부문,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 잘 팔리고 있고, 여러 가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또 각형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폭스바겐의 요청 이런 것들 네. 잘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들이 배터리나 뭐 TV 수요 호조 이런 것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SDI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매출이 결국 올라가니까 그렇죠. 규모 면에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서 영업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붙다가 2월 고점 찍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점 한 62만 원 선을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하단선 62만 원 선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받지만 어느 정도 면에서 다시 좀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과 함께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2차 전지주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은 1%대 내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후 시간대는 이 낙폭을 조금 줄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